이제부터 7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7강하고 8강을 진행할 생각인데, 7강하고 8강에서 원기둥과 원뿔에 대해서 그리는 법을 배우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오메트리에 대한 부분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할리까지 설치를 하면서 실질적인 방사선 측정까지 진행할 생각입니다. 제가 도형 그리는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처음에 MCMP를 배울 때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 이 지오메트리 작성이기 때문입니다. 지오메트리는 기본적인 명령만 알고 있으면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실수가 많아서 혹은 접근 방법이 잘못돼서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는 최대한 셀을 많이 나눠서 그리고 셀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비주얼 MCMP 비주얼 에디터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오류가 적습니다. 막상 처음 보기에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류를 가장 많이 만듭니다. 오류를 가장 조금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릴 건 오늘 챕터 7, 1페이지 원기둥 그리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할 건 챕터 7의 2페이지 이 원기둥을 먼저 그려볼 생각인데요. 여기에는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원기둥을 그리는 좌표는 이 밑면의 한가운데 이 좌표와 그리고 이 두 번째 벡터 좌표 그리고 세 번째가 반지름인데요. 이 두 번째 벡터 좌표가 지금까지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낯설 수는 있습니다. 이 벡터 좌표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X, Y, Z 좌표를 기준으로 방향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 원기둥이 그려진다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이걸 그려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 거고요. 파일 방법 첫 번째 한글 주석이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형태를 구현해 놓고요. 미리 띄어쓰기를 한 줄씩 해 놓는 게 다음에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가 띄어쓰기를 하지 않거나 띄어쓰기를 두 번 하는 것도 모두 에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한 칸씩 띄워놓는 게 낫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카드 이 카피를 하는 게 편합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 재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모두 임포턴트 이 세 개를 해놓는 게 오류가 적고요. 첫 번째 서페이스 카드는 100번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이유는 셀 카드를 한 자릿수로 표현을 할 건데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명령은 RCC 명령어, 기준좌표, 벡터, 반지름. 제가 기준좌표와 벡터 사이에 빈칸을 많이 띄웠는데 이건 명령어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진 규칙이 아니라 제가 임의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뗀 겁니다. 실제 MCMP에서는 한 칸을 떼나 두 칸을 떼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처리를 합니다. 서페이스 카드 만들었고요. 이제 셀 카드를 한 자리 단위수로 만들겠습니다. 네, 가장 간단하게 셀 카드를 쓴 방법이고요. 규칙은 재질에 대한 번호, 이 재질에 대한 번호를 일치시키고, 이 재질에 대한 번호 1번하고 이 재질에 대한 번호 1번 일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밀도는 임의로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셀 카드에서 지정한 번호의 안쪽, 바깥쪽을 지정해서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이드로 처리할 부분은 0을 쓰고요. 이 보이드 부분은 밀도가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1번 셀 제외, 주의할 건 이 샵이 붙어 있는 이어집합 개념의 명령은 셀 넘버를 적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만 적으면은 명령은 끝났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비주얼 에디터로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뭔가 오류가 생겼네요. 제가 오류를 봤을 때는 EOF가 end of 파일이거든요. 프로그래밍에서 쓴 약자인데 파일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는 걸로 봐서 아마 엔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엔터를 한번 다시 한번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이었네요. 방금 여기서 커서가 끝났었는데 이 부분에 여기서 엔터를 넣고 끝났었는데 여기다 엔터를 하나 더 넣어줘야지만이 에러가 안 나오고 인식을 하네요. 자, 역시 업데이트 플롯을 시켰지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 도형을 보면은 기준 좌표가 3,3,5입니다. 즉 평면 좌표 바닥에서 5만큼 올라가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5보다 지금 설정되어 있는 비주얼 에디터는 이 정도 밑바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 방향까지 올려줘서 단면을 봐줘야 되니까 이 Z 좌표를 5보다 큰 6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좌표는 XZ 좌표에 Z축을 5보다 큰 6을 한 다음에 업데이트 시키면은 XZ 좌표에 Z를 5로 하면은 이렇게 깨진 게 나왔네요. 바닥이 나오니까 바닥으로 겹치면은 화면이 깨진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6을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원기둥입니다. Z축이 Z좌표가 6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오는 단면 그게 이 모양입니다. 눈에 좀 잘 띄게 하기 위해서 3D 디스플레이를 해볼게요. 처음에 1번 셀만 그리면 되니까 1번 셀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네요. 자, 원기둥으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지금 팔각형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그건 해상도 문제 때문에 혹은 속도 처리 문제 때문에 이 MCMP 비주얼 에디터에서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요. 이렇게 원기둥이 그려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운영해가지고 더 자유롭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면요. 먼저 이 좌표를 0,0,
0, 즉 원점인 좌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를 그리지 않고요. 이제 두 개 이상을 그릴 생각인데요. 모양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반지름은 5로 바꾸고요. 0,0,0인 원기둥 하나와 그리고 5,0,0인 원기둥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볼게요. 물론 반지름은 둘 다 1로 할 겁니다. 반지름이 1인 두 개의 원기둥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원기둥을 회전시키는 식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변경을 시키죠. 원점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반지름은 1로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기둥이고요. 두 번째 원기둥은 좌표가 원점이 5,0,0이고 똑같이 높이는 5, 반지름 1 똑같습니다. 이 두 개의 원기둥을 각각 셀카드로 지정할 거고요.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그렸고요. 두 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거 확인할 때는 리드 어게인 명령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자, 오히려 지금 반지름이 Z좌표가 6이 되니까 원래 이게 안 보이네요. Z좌표를 1로 지정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두 개가 있다는 게 보여지네요. 자, 역시 3D 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을 3D 디스플레이어 시키면 이렇게 두 개가 그려졌습니다. 이제는 이걸 회전을 시킬 건데요. 회전을 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지금 교재 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원기둥을 그리는 이 명령을 즐겨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 예를 들면 이걸 A, 이걸 B라고 할 때 B 원기둥을 회전시키겠습니다. 이 A 원기둥은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벡터 좌표를 그린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단순하게 벡터 좌표를 45도 회전을 가정했을 때 이렇게 벡터 좌표를 지정을 하면은 모양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회전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회전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3차원상의 벡터 좌표를 그려주기만 하면은 굉장히 자유자재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벡터 좌표를 표시하려면은 가장 흔하게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삼각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지금 이 좌표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어진 값은 이 길이가 5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 여기가 45도라는 거, 45도겠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좌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좌표를 구하려면은 당연히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 이 두 변의 길이를 계산할 줄 알아야지만이 가능해지는데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결국 해야 될 건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를 싫어하시는 분은 해야죠. 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5, 일단은 MCF는 센치 단위니까요.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45도, 여기가 90도,
때, 어, 이 밑변을 그리기 위해서는 코사인 45도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원래 코사인의 정의가 사인 45도가 이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빗변인 5분의 밑변, 그냥 샵이라고 할게요. 밑변인 샵. 이게 코사인 45도고요. 코사인 45는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학년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은 어렵지 않게 나올 겁니다. 0.707이라고요. 이게 만약에 어색하다면은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계산기에도 이걸 계산할 수 있도록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학용으로 한 다음에 코사인 45도를 계산하면은 45도 코사인을 하면은 이게 0.707 나오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0.707을 계산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이 식을 가지고 이 길이를 하면은 이 샵은 결과적으로 0.707 곱하기 5가 되고요. 이 값을 계산하면은 3.536이라는 값이 나와서 이 길이가 3.53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등변 상승이기 때문에 여기도 3.536이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좌표가 3.536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값을 입력을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좌표값이 변하겠죠. 원점은 여전히 5,0,0을 삼 거고요. 벡터 값만 X축으로 3.536 그리고 Z축으로 3.536을 하면은 끝났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은 이렇게 기울어진 게 그려집니다. 역시 3D 디스플레이를 확인해 볼게요. 이제 이렇게 기울어진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MCMP에 이렇게 한꺼번에 3차원 입체, 사실 3차원 입체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서페이스를 한꺼번에 그리는 명령을 MCMP에서는 매크로바디라는 표현을 씁니다. 명령 이름이 매크로바디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매크로바디가 아니라 원래 있던 명령으로도 이걸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요. 이렇게 원기둥을 위아래 끝이 없는 원기둥을 그리는 명령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Z 평면 두 개를 그려가지고 총 3개의 서페이스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원기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RCC 명령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기존에 있던 명령어들은 회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X축, Y축, Z축에 평행한 원기둥을 그리는 건 쉽지만 회전의 개념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RCC 명령을 즐겨 사용하고 이걸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건 45도를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고요. 만약에 90도를 기울인다면 훨씬 더 쉽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 기준 위치는 정해져 있고 이 방향, 즉 X축으로만 5, 0, 0을 벡터를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동이 변형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구현해 보겠습니다. 기준값 같고요. 벡터 5, 0,
하면은 바뀌었네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방금 이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3차원, 삼각함수를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삼각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CA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CAD는 그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다른 계산이 필요 없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CAD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고가의 프로그램이 알려져 있는데 다행히도 무료로 공개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음, 제가 거, 이 CAD 한 10여 개의 명령어만 알고 있으면은 이 뭐, 좌표를 구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건축 도면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그 건축 도면에서 건축물 관련된 부분만 뽑아가지고 이 길이만 확인해 보면은 어렵지 않게 그, 그 길이, 좌표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캐드를 좀 선호합니다. 드래프트 사이트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개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D 도면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저희가 코드를 돌리는 입장에서는 3D를 그릴 일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다운로드하면 가능하고요. 회원가입 절차도 없이 이메일만 한번 등록을 시키면은 이메일로 활성화 링크가 오고 그 링크만 클릭해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활성화 링크에 대한 확인이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식으로 반복하는 것 같고요. 그것만 해주면은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캐드라고 하면은 보통 오토데스크사의 오토캐드가 가장 유명하고 그 외의 캐드들은 그 오토캐드를 얼만큼 따라했느냐를 기준으로 캐드를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드래프트 사이트에 공개된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오토데스크사의 오토캐드와 똑같은 명령어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그냥 캐드 명령어 하고 검색하면은 바로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제가 드래프트 사이트 깔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안 깔려 있나 보네요. 아, 그렇죠. 이 캐드를 쓸 경우에 아까처럼 생각함수를 쓰는 부분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캐드 명령 같은 경우는요, 코드 돌리는 사용자가 알아야 될 프로그램이 직선을 그리는 명령어. 그러니까 뭐 그림에 관해서는 직선하고 원,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 선끼리 마주치는 뭐 선을 자르는 명령이라든가 뭐 그 정도. 그리고는 수치를 재는 명령.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어, 이 코드를 돌리기 위한 그 좌표를 구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화면인데요. 아마 제가 노트북이 작다 보니까 그 창이 작게 나왔는데 실제로 큰 모니터에서 쓰면 훨씬 더 큰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노트북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작은 화면을 띄워서 팀뷰 화면을 띄워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큰 모니터에서 제 화면이 일부만 차지하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작업을 가능하니까 이렇게 일부 해상도가 낮은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걸 가지고 7강 3페이지에 있는 이 45도 기울어진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타이핑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선 그리는 명령인데 이렇게 선을 그리면은 되는데 저는 아직 이 방법이 저는 명령어 방법이 익숙해서 네, 한 군데를 찍고 제대로 안 움직이네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마우스 입력이 좀 작동이 안 되고 있네요.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을 그리는 명령은 라인의 첫 번째 L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찍은 다음에 그냥 마우스로만 찍어도 되는데 마우스가 먹질 않아서 이렇게 직접 좌표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게 직선을 그리는 명령이 F8이기 때문에 이렇게 F8을 한 다음에 길이를 5cm 입력을 하면은 마우스가 안 먹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잠깐만요. 키보드만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5cm, 길이 5에 해당하는 선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회전을 시킵니다. 45도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45도 회전하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 길이가 5cm거든요. 제가 한 게 5cm, 5cm짜리 5짜리 선을 그었고 다시 45도를 회전시켰으니까 지금 이 길이가 5cm, 5입니다. 이제는 이 길이와 이 길이만 재면은 원하는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좌표 구하는 명령이 치수 명령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것만 찍으면 되는데 마우스가 이유를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네요. 이렇게 두 개만 찍으면은 여기에 길이가 펴져지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구하면 됩니다. 아마 지금 제가 프로그램을 많이 뛰어나서 프로그램과는 충돌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캐드를 사용하면 훨씬 쉽기 때문에 저는 캐드 사용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다음 챕터 7에서 나오고 있는 이 드럼통 그리기를 해볼게요. 이 드럼통 그리기의 개념은 그 원기둥 두 개를 겹쳐 그리는 겁니다. 드럼통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경우에 쓰는 거냐면요. 그 방사성 폐기물을 드럼통에 담고 바깥쪽에서 방사선이 얼마큼 나오는가 이걸 계산할 때 쓴 방법인데 드럼통을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사실은 철판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차폐 효과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원기둥을 두 개의 원기둥을 이렇게 그려주고 이 안쪽 전체를 방사성 물질로 이렇게 잡아주면은 되는데요. 일단은 지오메트리만 그리는 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만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걸 그릴 때 필요한 데이터는 첫 번째 바깥쪽 드럼통 이게 중심점이고요. 그리고 벡터 값을 구하기 위해서 높이를 알아야 되니까 100, 이건 센티미터 기준이고요. 그러면은 벡터니까 0,2
0,100을 쓰면 될 겁니다. 자, 이게 또 있네요. 반지름 값이 50. 이 데이터가 있으면은 바깥쪽을 그릴 수가 있고요. 안쪽 원기둥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좌표, Z좌표가 0.5입니다. 이유는 철판의 두께가 0.5이기 때문에 Z축으로 0.5가 올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 벡터가 이 좌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안쪽까지입니다. 그래서 벡터 좌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전체 높이 100에서 위아래 0.5cm가 뺀 99가 벡터가 됩니다. 0, 0, Z축으로 99. 이게 벡터가 될 거고요. 반지름 역시 여기 25cm에서 이 드럼통의 두께 0.5cm가 빠진 25.4. 이게 안쪽 드럼통을 그리는 좌표가 됩니다. 이 값을 가지고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8, 2호고요. RCC 명령 대신 RCC 명령으로 두 개를 그리는데, 큰 걸 먼저 그리겠습니다. 0,0,0이고 벡터는 0,0,100, 반지름은 25. 이렇게 하면 바깥쪽 커다란 게 그려졌고요. 안쪽에 작은 원기둥은 0,0,0.5. 자, 하나는 0.5를 써도 되고요. 앞에 0을 생략해도 MCMP에서는 똑같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많고요. 이제 벡터는 0,0,99, 반지름은 24.5. 이런 표현을 처음 보셨다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0.5를 앞에 0을 뺀 겁니다. 자, 공간 큰 드럼통이 100번이니까 100번 안쪽, 그리고 작은 드럼통이 200번이니까 200번 바깥쪽이 되고요. 또 1번 제외,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해도 됩니다. 하나 약간 더 멀리 써보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1번 제외가 아니라 100번이 바깥쪽에 있는 거니까 100번의 바깥쪽, 이렇게 설정을 해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new 2번을 열어볼게요. 비주얼에이터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자, 조명, 화면상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빨간색 점선이 보이시죠?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에러를 안 보여드려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실수를 해서 뭔가 잘못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이 빨간 실선. 이 빨간 실선이 있다는 의미는 공간상 제가 지정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같은 공간을 두 개의 셀에 그 두 번 지정을 했거나 아니면 아무 셀에도 지정하지 않은 공간이 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잘못했을 경우에 이런 점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점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좌표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원점은 똑같고요. 0, 0, 100 위쪽 45. 큰 원기둥 0, 0, 0.5 99. 작은 원기둥 일단 맞고요. 이걸 잘못했네요.
베개, 맞네요. 베개 안쪽. 찾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지정을 하면서 뭘 했냐면, 자, 처음에 셀 카드 기준으로 여기를 1번 셀로 지정하고요. 그리고 이, 이 바깥 부분을 999번 셀로 지정을 해가지고 보이드 처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이 안쪽 부분이 아무것도 지정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생겼네요. 자,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안쪽을 별도의 셀로 지정하거나 아니면은 안쪽과 바깥쪽을 모두 보이드로 처리하거나. 일단은 쉬운 해결책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이드로 지정을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그리면은,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선, 이선이 중선이었는데 실수로 바뀌었어요. 이건 오류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그냥 그려졌고요. 이것을 이 원기둥을 색깔을 내면은 다 보이게 되기 때문에 눈에 안 띄네요. 자, 안쪽이 단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 이제는 더 어려운 해결책을 해보겠습니다. 이 안쪽을 공기로 지정을 해볼게요. 안쪽을 공기로 지정을 하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이 공기에 대한 재질 설정입니다. 자, 공기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제 블로그 링크를 해놨던 블로그 링크에서 구해왔던 바로 그 재질에 대한 데이터고요. 제가 공개를 찾아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에어 18페이지, 18페이지 여기에서 제가 필요한 데이터는 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제가 입력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M2로 6000. 이렇게 입력하면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으면은 다음에 복사해서 쓰기가 편하겠죠. 여기서 지정된 밀도, 이 밀도 데이터도 필요한데요. 밀도가 여기 나와 있네요. 밀도를 여기서는 이건 주석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자, 2번 셀은 드럼통 안쪽을 공기로 지정할 건데요. 2번이고요. 밀도는 이 값을 복사해서 붙일 거고요. 200번의 안쪽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100번의 바깥쪽. 이렇게 어렵게 풀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점을 알려드릴게요. 이미 지난 시간에 그 명령은 얘기를 드렸는데 이 M2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긴 줄을 썼죠. 여기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80칸을 넘으면은 에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줄로 넘겼고요.
다음 줄로 넘긴 이 두 줄 잇는 방법은 여기 끝에다가 엔드 표시를 쓰거나 또는 이 앞을 빈 칸 5칸을 쓰는 방법인데 5칸보다 넓은 빈 칸을 쓰게 되면은 저절로 이 엔드 마크로 인식을 합니다. 즉 두 줄을 합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5칸을 세진 않고 충분히 띄어쓰기를 많이 해서 연결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자,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리더긴을 하면은 임포턴트 개수를 안 바꿔줬네요. 자, 얘를 지금 셀은 총 3개인데 이게 3개를 맞춰주지 않아서 에러고요. 리더긴을 하면은 이제 에러 없이 열어졌습니다. 이렇게 컬러를 넣으면은 이렇게 확실하게 다른 색깔이 들어간 게 보일 겁니다. 이걸 3D 뷰로 볼 건데요. 바깥쪽 셀이 1번이기 때문에 1번을 솔리드 셀로 지정하면은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번을 반투명한 이 투명한 셀로, 그러니까 적당히 보이는 투명해 보이는 셀로 지정하고요. 안쪽에 공기 부분을 솔리드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면은 이렇게 눈에 잘 안 띄네요. 예, 잘 안 띄네요. 그러면은 오히려 바깥쪽 셀을 와이어 프레임으로 아예 빼버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네요. 바깥쪽 셀과 안쪽 공기가 확실하게 구별이 될 겁니다. 이 안쪽에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에어 부분이고요. 바깥쪽 와이어 프레임 부분이 드럼통, 케이스를 표시하게 됐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한 부분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 테니까요. 혹시 지금까지 진도 나간 과정 중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따라오는데 어려웠던 부분은 채팅으로 제가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